안녕하세요. 자, 요번 주말에 또 여러분 통치구조와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헌법을 한 문제씩 하는데 이게 쌓이고 진짜 뭐 100일이 넘고 막 그래버리면 그 100문제예요. 지문이 4개에서 5개니까 진짜 그 댓글 다신 분처럼 진짜 이거 막 오랜 기간 동안 쌓이면 그거 무서운 겁니다. 기출문제집 하나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최신 기출인데요. 자, 그러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뭐 즐거운 토요일이다 해갖고 오뚜기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자, 요즘에 날씨가 주말마다 이상하게 비가 와요. 그럴 때 공부하기 딱 좋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요 시간 딱 짧게 투자해서 그래도 리듬을 잃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들, 요즘 현안되는 문제들 그런 거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 뜻깊은 하루의 시작을 또는 하루의 끝을 잘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요일날 통치구조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통치구조 문제 바로 스타트! 자, 헌법재판소법 68조랑 다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솔직히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 헌법재판소법을 다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조문이요. 다 해서 80조문이 안 돼요. 70조문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또 41조, 68조, 69조, 70조 요 정도 약간 이렇게 쭉 해갖고 약간 그 정도 부분 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이라든지 그런 건 헌법을 하면서 통치구조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시간 낼 때 한번 읽어보신다면 좋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 자 담당하는 법률이죠. 헌법재판소법. 자, 여기 41조부터 시작해갖고 위헌법률심판 이렇게 돼 있죠. 자, 위헌법률심판을 시작으로 해갖고 마지막 헌법소원까지.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68조 1항 이게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1항, 2항 그 다음에 69조 청구기간.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은 현행헌법에 처음 유입이 된 거죠. 이거 과거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에 처음 자, 우리 재판소에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게 현행헌법이죠. 68조 1항은 권리구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68조 2항은 위헌법률심사형이죠.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심사형 자 이렇게 헌법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어찌됐든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헌법소원은 요거 공권력 행사 불행사니까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요 법에도 없으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법, 민소법을 갖다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헌법소원을 하는데 뭐 물론 제가 기본 강의처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짤막하게라도. 그래서 헌법소원을 할 때 이거 68조 1항 이렇게 따로 뽑아서 보면 68조 1항 천공기, 보건, 변기. 변기 그러니까 또 붙여놓으면 안 좋나요? 예, 그래요. 밑으로 내려 쓸게요. 변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68조 1항인 요거에 자,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소송 요건을 보면 일단은 요건이죠. 요건이 이렇게 모두 7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해서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권 주체를 묻습니다.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렇게 행사 불행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권 침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부 목차로 써 자직현이라는 기본권 침해. 그래서 여기서 상황성숙이라는 말을 쓰죠. 성숙. 그래서 현재 침해라는 개념에서 기본권 침해 파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 침해.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충성이에요.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칠 것. 그러면서 이제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구제 권리 절차를 거쳤을 땐 기간 제한이 30일로. 그래서 이제 송달받을 날부터 30일로.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소이익같이 권리보호 이익은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본안 판단 받을 필요성이 있어야 겠죠. 어차피 소송을 해도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변호사 강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 하는 것 중에 탄핵재판하고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기본권, 기간이죠. 기간. 요거 기간. 그게 바로 69조의 청구기간. 그래서 보통 이거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소송이 소재기간, 특히 취소송의 소재기간 며칠이에요?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 여기는 공권력 행사로 해서 권리 침해인데 거기 행정소송법의 소재기간이 91년이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91년이. 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91년인 거예요. 90일은 안날로부터 그 사실을 안 날. 그 다음에 1년은 있었던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 날이라는 건 주관적
주관적 사유에 의해서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그 다음에 있었던 날은 송달받았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니까 객관적 사정이죠. 그런데 다른 권리구제 절차, 이 보충성 때문에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면 구제 절차가 마련됐으면 이거 거쳐야 돼요. 거친 경우에는 이럴 때는 30일 송달받을 날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68조, 69조에 있는 조문이에요. 조문이 한 70조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마음 잡고 네이버에다가 헌법재판소법 이렇게 쳐가지고 클릭을 하면 그 마음 잡고 읽으면 다 읽어져요. 그래도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은 뭐 매사에 통치구조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암기를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통치구조가 든든해져요. 자, 볼게요. 문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헌법재판소법 68조랑 다른 헌법소원 심판에서 1항이에요. 1항 권리구제 헌법소원.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거 조문에 가깝고 조문을 해석한 판례를 묻는 거예요. 1번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그 최종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와우, 맞는 지문.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은 바로 조문 문제네요. 그냥 69조 조문 문제요. 아니 68조 1항 조문 문제요. 그 다음에 69조하고 68조 1항하고 그 다음에 69조하고 조문 문제였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래서 91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사실관계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을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된 것을 안 날을 뜻한다. 맞죠? 그래서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됨을 안 날 주관적 사정 요걸 뜻한다.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인데 2번도 맞고요. 3번 진정 입법 부작이 뭐예요? 아무것도 입법을 안 한 거죠. 입법을 전혀 안 했어요. 입법을 안 했으니까 공권력 행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법을 해야만 내가 보조금을 받는데 입법을 안 하니까 결국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침해가 언제까지? 입법을 안 하는 동안 계속 되고 있으니까 계속. 자,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는 계속 여기 바로 있네. 이렇게 계속되는 한. 그러면 기본권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기간을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간에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1, 2, 3번 다 맞췄어요. 자, 4번 볼게요. 이제 별표하셔야 돼. 이거 중요한 판례야. 왜냐면 2003년도까지만 해도 3년 헌재에서는 요 헌재를 2020년 4월 달에 이거 판례가 바뀌었어. 판례 변경이 생겼어. 판례 변경이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왜요? 기존에 있던 판례를 바꿨으니까. 입장을 바꿨으니까. 분명히 조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니 그래 그러면 침해받은 현실로 안 날 있었던 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만약에 법령이 딱 하겠어요. 그래서 A법령이 딱 그냥 대표적으로 A법령의 뭐 법률이어도 되고 A법률인데 이 법 시행일이 오늘 이제 5월 11일 날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5월 어떻게 됐냐면 5월 11일 날 법을 입법을 했지만 여기다가 예외 규정, 유예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7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갖고 부칙을 둔 거지. 그래서 이 법의 시행일에 관해서 뭘 뒀다? 유예 규정, 예외 규정, 유예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2003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그래 유예 규정,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2003년도 당시만 해도 유예 규정, 예외 규정 7월 1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5월 11일부터 이건 20일, 30일 그건 따지지 말고요. 그 법 시행일로부터 법률 시행일부터 침해가 있는 걸로 본다. 이래 침해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법률 아직 나는 유예를 했으니까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날짜를 따지니까 잘못하면 91년이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권리구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라는 비판이 매일 있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2023년 4월 달에 판례를 변경한 거예요. 뭐라냐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어린이 그 차량 관계 문제였어요. 어린이 그 왜 학원에서 차량 운전할 적에 그때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한 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법이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해서 유예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유예 규정에 따라서 그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내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있는 날부터 시행하는 날부터 소송을 해야지 나중에 90일 넘으면 소송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좀 권리구제가 미흡하잖아. 나중에는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 가서부터 나는 기본권 침해 있다. 이렇게 따져야 날짜가 조금 더 뒤로 밀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꾼 거야. 요때부터로 7월 1일 유예 규정에 따라 마련돼 있으면 유예 규정 적용한다 했으니까 그 날짜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러면 이 법이 직접 실행될 때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일로부터가 아니라 유예 규정이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하면 여기부터 날짜를 세는 거 아니라
아니라 여기부터 세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세는 거니까 아무래도 90일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이 판례요. 이거 중요한 판례야. 이거 자주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야. 아, 정말 많이 나올 거요. 자,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법령 시행과 관련한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 요 말 딱 보이면 이제 바로 이제 판례 변경이구나 이렇게 하셔야죠. 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 규정의 시행 당시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기산점은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법령 시행이다. 이거는 2003년도 판례지. 이렇게 하고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그래서 2020년 4월 판례로 바뀌었어요. 판례 변경.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야, 문제 좋다.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을 받지만 그래도 5번 지문을 맞아 해보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선임해 줄 것을 선정하는 경우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날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정하고 대리인 선임이 없이 심판 청구서가 먼저 제출되거나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 접수의 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 함께 신청할 때는 접수의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 계산한다. 중요해요. 이거 말고도 위헌 결정 났을 때 위헌 결정 이후에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어떻게 할까? 이것도 위헌 결정일 안 날 뭐 이렇게 나가야지. 바로 있었던 날 위헌 결정일 한마디로 송달받은 날 또는 안 날 본인이 안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헌 결정일 안 날. 자, 이렇게 갖고 자, 헌법소원이라는 91년에 관한 청구기간 계산 판례 변경까지 살펴봤어요. 문제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반복적으로 어느 시험에도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통치구조가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필수예요. 자, 오늘 토요일도 통치구조편 잘 봤어요. 내일 일요일도 통치구조편 꼭 찾아오시고요. 내일 또 보고 또 월요일부터는 우리 기본권 또는 기본권 총론, 제도, 원리 또 신나게 해봐야죠. 자, 그러면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